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교수 이상홍입니다. 단국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서는 그동안 교육 및 연구한 신기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동영상 시리즈 중에 두 번째로 인공지능 분야이고 제목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우선 정리해 드리면 우선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교를 먼저 하고 이어서 혁신 기술이 이끄는 산업혁명의 현장을 그림으로 가볍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끈 기술 그리고 그 중에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까지 보태는 걸로 인공지능의 미래이자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언론을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하고 4차 산업혁명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우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은 산업 분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클라크는 경제 진보의 원리라는 책에서 산업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며 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1차 산업은 자연 환경에서 바로 상품을 얻는 산업, 즉 농업, 임업, 그리고 수산업 등이 될 것이고 다음으로 2차 산업은 1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을 가공해서 상품을 얻는 산업입니다. 제조업, 건설업이 이에 해당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산된 물품에 서비스를 보태 제공하는 분야의 사업을 3차 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클라크가 이 분류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경제가 진보하면서 1차 산업에서 2차 그리고 다시 3차 산업으로 산업의 비중이 옮겨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분류가 나온 것은 1940년대였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만 해도 3차 산업까지의 분류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니즈가 복잡해지면서 3차 산업의 비중이 너무 커집니다. 결국 3차 산업에 추가적인 나눔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 중에서 지식, 직약적 산업을 다시 떼냅니다. 그리고 이를 4차 산업이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정보, 의료, 교육 관련 산업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3차 산업의 범위 중에 인간의 감성이 작용하는 분야의 산업을 따로 5차 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6차 산업은 앞의 분류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의미입니다. 1994년 일본의 농업경제학자 이마무라가 만든 산업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산업인 농산물 생산, 이를 가공한 2차 산업에다가 농촌 체험관광과 같은 서비스가 보태진 3차 산업을 복합해서 한 장소에 제공함으로 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킨다는 의미를 담아서 만든 용어가 6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4차 산업이란 말은 산업 분류의 하나로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등과 같이 지식, 집약적 산업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기술적인 발전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때를 혁명이란 이름을 붙여 해석해 왔습니다. 18세기 전기기관의 발명에 따라 일어난 기계화 혁명을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이란 이름을 붙였고 이를 주도한 영국은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되었죠. 그 다음이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가 에너지로 사용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기를 2차 산업혁명이라 부르고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
만든 정보혁명을 제3차 산업혁명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결국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기술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 전반의 혁명적인 변화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4차 산업이란 말은 산업 분류의 의미이고 이 말을 네 번째 일어난 기술혁명인 4차 산업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굳이 이 두 개의 용어를 연관시켜 본다면 지식집약적 산업인 4차 산업은 2차 산업혁명 이후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며 4차 산업으로의 별도 분류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4차 산업이란 용어로 혼동하거나 혼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기술이 바꾸는 세상이란 이름으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세상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841년 중국 상해 앞바다에서 벌어진 해전의 한 장면입니다. 사진 우측 멀리 보이는 배가 영국의 상선 네메시스호이고 상단에 따로 보이는 사진과 같습니다. 철제 선체에 연기를 내뿜는 전기기관 엔진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가 보입니다. 중앙 그리고 좌측에 돛을 올린 큼직한 배들이 중국의 정크선들입니다. 단 두 대의 상선에서 뿜는 화포 공격에 대국 청나라의 정크선 20여 대가 속절없이 격파되고 맙니다. 소위 아편전쟁입니다. 1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전기선 두 대에 중국은 무릎을 꿇고 맙니다. 패한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넘기고 상해뿐 아니라 5개 항해 문을 열게 됩니다. 1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이 중국을 잠식하기 시작하며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대륙이 서구 열강에 밀리며 동서양의 운명이 갈라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혁신기술이 바꾸는 세상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둘 다 뉴욕 5번가의 부활절 축하 행사 장면입니다. 우측은 1900년이고 좌측은 13년 후인 1913년의 모습입니다. 우측은 수백 대의 마차 행렬 중에 자동차가 딱 한 대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3년 후인 1913년에는 뉴욕 5번가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차는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자동차가 채웁니다.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라는 교통혁명, 즉 2차 산업혁명이 바꾼 뉴욕의 모습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본 교통혁명은 마차에서 자동차의 변화 그 이상입니다. 1900년 뉴욕 시내에는 20만 마리의 말이 마차를 끌고 다녔고 이 말들이 배출하는 말똥이 월 6만 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뒷골목에는 다 치우지 못한 말똥이 카페트처럼 쌓여갔고 국제도시계획 컨퍼런스에서는 이 말똥 처리가 주요 의제로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측으로 보면 1930년이 되면 이 말똥의 두께가 건물의 3층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대량 보급함으로써 이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헨리 포드의 모델 T 대량 생산은 노동자의 삶도 획기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루 수입이 배로 늘어나고 주 5일제가 도입이 됩니다.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간 자동차 가격은 누구나 자동차를 갖는 마이카 시대를 앞당기게 됩니다. 이처럼 혁신기술은 국가의 경쟁력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간의 삶의 형태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혁신기술이 바꾸는 세상 세 번째 그림입니다. 로마의 바티칸 성당 앞 광장의 사진입니다. 좌측은 2005년도 그리고
우측은 2013년도의 사진입니다. 추경 회의가 끝이나 교황이 선출되는 소식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려고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두 사진의 차이는 바로 보입니다. 2005년과 달리 2013년에는 시민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새로운 교황이 발표되는 역사적인 현장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이 소식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위 커넥티드와 쉐어러블이 새로운 노말이 된 스마트폰 혁명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이끈 3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혁신적인 기술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에게 혁신기술 확보가 회사를 살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하지만 혁신기술을 미리 예측하고 확보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최대 유선 통신 사업자였던 AT&T는 1980년대 중반에 멀지 않아 무선 전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예상합니다. 무선 전화 사업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당시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연구 결과를 맡깁니다. 2000년도가 되면 휴대폰이 얼마나 확산될지를 예측해 달라는 것입니다. 맥킨지의 예측 보고입니다. 2000년도가 되면 휴대전화 수요는 90만 대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무선 전송 기술 또 단말 기술의 성숙이 부족하기 때문에 핸드셋은 너무 무겁고 배터리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커버리지도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시장 진출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라는 결과를 보냅니다. 이 컨설팅 결과를 믿고 AT&T는 무선 시장 진출을 미룹니다. 하지만 2000년대의 무선 전화 시장은 예측치의 10배, 20배 정도가 아니라 무려 120배로 1억 900만 대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맥킨지의 혁신 기술에 대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AT&T는 사업 진출 적기를 놓치고 맙니다. 지금까지 혁신 기술이 바꾸는 세상을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1세기 초반에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IT 기술은 이전과 달리 좀 더 다양합니다. 또 3차 산업혁명을 제1차 기술정보혁명이라 하고 제2차 산업혁명을 제2차 정보혁명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진화된 사회로 진화하는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사회 변혁을 동반합니다. 2015년도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대이면서 두려움이다. 속도는 쓰나미처럼 덮친다. 범위는 일상을 망라하고 깊이는 존재를 흔든다. 4차 산업혁명의 엄청난 변화의 파장을 예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신기술로 인해 사라질 일자리에 대한 걱정도 언급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한 IT 기술을 커넥티드, 초연결, 인공지능, 초지능, 리얼리티, 초실감, 시큐리티, 초보안이라는 4개의 글자로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CARS로 무장한 IT 기술이 타 산업과 결합함으로써 만들어내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서비스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 산업 전반에 걸친 대혁신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리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조업 혁신 3.0이라고 표현하는 스마트 팩토리,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공유경제, 로봇, 드론, 그리고 스마트 카와 같은 분야가 바로 다른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컨버전 되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업 또는 서비스의 예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을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됨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 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기존에 있던 많은 장비나 제품, 가치뿐 아니고 직장, 교육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빗대서 디지털 경제학자 로버트 섹은 베이퍼라이즈드, 즉 증발이란 말로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야말로 증발의 시대입니다. 증발의 현상 몇 가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책상 위의 증발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버드대 혁신랩에서 만든 영상인데 1980년대 책상 위와 2010년대 후반의 컴퓨터 책상 위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졌던 전화기, 계산기, 팩스밀리, 라디오가 컴퓨터 속으로 또는 휴대폰의 앱으로 그 기능이 흡수되고 책상 위에서는 사라지고 맙니다. 벽에 붙여놓았던 월별 일정표는 컴퓨터의 칼렌더 앱으로, 예전에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지구본은 구글 맵으로 흡수됩니다. 전화번호부, 백과사전, 영어사전도 필요 없게 됩니다. 자동차 키는 우버 앱 사용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서류를 넣어둔 서랍도 클라우드 기능으로 없어집니다. 책상 위에 남아있는 것은 스마트폰 하나와 노트북뿐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증발시킨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교육기관, 즉 대학 교육도 증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고등교육 전문가 케빈 커레이가 쓴 저서가 국내에 들어와 번역이 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이 대학의 미래입니다. 무크, 디지털 기반 온라인 강의, 사이버 대학이 대학의 대안 모델이 되면서 University of Everywhere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을 보면 대학의 미래라는 점잖은 제목이 아닙니다. The End of College, 즉 대학의 종말입니다. University of Everywhere, 어디에나 있다는 것은 nothing, 어디에도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를 겪으며 온라인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다음은 공장의 증발입니다. 다른 말을 바꾸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미래 공장의 모습을 재미있게 그린 일종의 만화입니다. 리더십 분야 전문가인 와렌은 이 그림에서 미래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2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렸습니다. 사람 1명, 개 1마리입니다. 사람과 개가 하는 일은 뭘까요? 사람이 하는 일은 개에게 때맞춰 밥을 주는 일이고, 개는 자동화되어 잘 돌아가는 공장 설비에 사람이 손을 못 대도록 감시하는 일입니다. 과장이 되긴 했지만 2000년대 초에 이미 공장 일거리의 증발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과의 영역이 파괴되고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며 증발이 가속화되는 미래 세상에 승자는 누가 될까요? 살아남기 위한 답이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주장한 클라우드 슈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다. 결국 빠른 결정, 빠른 실행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답을 위한 힌트를 실리콘밸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페이스북 본사 정문 앞에 설치한 사인보드입니다. 페이스북의 상징인 큼직한 엄지석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측은 이 사인보드의 뒷면을 찍은 겁니다. 낡고해진 사인보드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란 글씨가 로고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본사가 자리한 이 지역의 옛날 주인입니다. 1980년 유닉스 OS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스테이션급 서버가 잘 나갈 때 이 자리를 차지했던 회사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는 오라클에 합병되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 자리에 새로운 주인이 된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저크버그는 문 앞에 세워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사인보드를 지워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180도 돌린 후에 그 자리에 페이스북 로고 엄지척을 새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나가는 회사일지라도 방심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혁신, 즉 이노베이션이 증발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나기 위한 답인 셈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다시 사명이 바뀌었고 사인보드 전면의 로고 역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인보드 뒷면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해진 글씨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액센처의 CEO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든 기업 중에 절반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디지털이었습니다. 결국 변화의 세상의 기업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그 방향은 바로 디지털,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기술이 클라우드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클라우드는 사업의 속도나 규모를 융통성 있게 키워갈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즉 소스입니다. 플라이 휠 효과를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더 나은 분석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더 나은 상품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다시 더 많은 고객, 더 많은 데이터 획득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말로 눈덩이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 AI는 사업 전개의 가장 넓은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아예 AI에 포커스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AI의 등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의 도전 끝에 변화의 시대에 답이 된 인공지능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즉 인공지능의 시작은 기계가 인간과 똑같이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이를 시험하기 위해 만든 튜링 테스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56년 존 매커시, 마빈 민스키 등이 참석한 다트머스 컨퍼런스를 계기로 AI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성능의 한계로 만능 기계를 꿈꾸던 AI에 대한 기대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소위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이 닥칩니다. 1980년이 되면서 특정 전문 분야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추론하는 전문가 시스템이 나오며 잠시 새로운 기대를 키우던 AI는 적용 분야의 한계를 포함한 현실적인 활용 분야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두 번째 AI 붐 역시 그 열기가 바로 식고 맙니다. 이 그림은 시대별 AI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프처럼 1990년경에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직접 생성하는 러닝 기술, 머신러닝이 등장하며 AI가 두 번째 겨울을 벗어나 새로운 부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 신경망을 확장한 딥러닝 기술이 나오고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생성형 AI는 창의성이 필요한 예술 분야에서도 그 가능성을 보여주며 AI가 답이 되는 세상을 예견하게 해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결을 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1997년 IBM의 딥블루 슈퍼컴퓨터는 체스에서 인간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꺾었습니다. 또 2011년에는 IBM 왓슨이 미국의 유명 퀴즈쇼인 제퍼디쇼에서 우승함으로써 지적인 영역에서도 AI가 인간의 두뇌와 충분히 대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인 2016년에는 국내에서 열린 세계의 바둑 대결에서 AI가 이세돌에게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고 알파고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체스나 장기와 달리 엄청난 경우의 수가 있는 바둑에서 예상하지 못한 AI 승리가 갖는 파장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AI는 인간의 귀와 입뿐 아니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두뇌까지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응용 범위를 넓혀갑니다. AI가 바꿀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기대는 커졌고 AI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로 자리를 확고히 굳히게 됩니다. 이러한 AI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응 교수는 AI는 새로운 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의 발명은 2차 산업혁명을 이끈 원동력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을 원천적으로 바꾸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한 핵심 기술인 AI에서 그 이상의 가능성을 앤드류 교수가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뿐 아니고 세상까지 삼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들의 시장 지배가 커지고 자동차도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달린다는 말이 나오며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사업의 기반 기술로 그 영향력을 키워가며 이 말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지배한 세상을 AI가 다시 삼킨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의 가능성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I가 인간의 일을 대체해가면서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 MIT 교수인 에릭 브린 욜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AI가 관리자의 자리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AI를 사용할 줄 아는 관리자가 AI를 모르는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AI라는 기술이 지금의 잡을 빼앗아갈 거라고 겁을 내기보다는 빨리 인공지능 기술을 익히고 챙기며 미래를 준비하라는 조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의 붐을 1848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골드러시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AI 골드러시라고도 합니다. 현재 AI에 거는 기대의 수준이 예전에 금강에서 노다지를 찾던 시기와 유사하기 때문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돈을 버느냐입니다. 1848년 골드러시 때 돈을 번 것은 금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라 금을 채굴하기 위한 도구, 예를 들어 채굴용 해머라든가 삽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고 또 청바지 장사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음식을 팔던 주변 식당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에 시작된 AI 골드러시에서 과연
누가 돈을 만들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 거는 기대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은 지구에 닥친 다양한 위기에 소위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그린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런 그린테크의 해결사로서의 AI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식량 위기에 대해서도 AI 기술이 해결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농기기 분야에 테슬라라는 닉네임을 가진 존 디어사는 CES 2023에서 AI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이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2000년에 닥친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백신 개발 기간 단축에 AI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백신 개발에 10년이란 기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AI와 빅데이터가 동원이 되면서 10년을 무려 1년 만에 개발을 하는 성과를 거두며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새로운 노말이 될 세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뉴 팬데믹을 고려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 AI의 역할이 더 큰 기대가 걸려 있습니다. AI 기술이 보여주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통해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시를 쓰며 창의적인 영역이나 예술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상인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도 인간을 대신하고 있고, 설명 가능한 AI, 윤리적 AI, 그리고 공정한 AI라는 분야를 통해서도 AI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고도 전문가처럼 코딩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노코드, 로코드 분야, 또 GPT-3 혹은 4로 대표되는 거대 언어 모델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할 필요 없이 노트북이나 휴대단말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 분야가 최근에 크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AI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올해 초에 열린 라스베가스의 세계 최대 IT 박람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ES 2024의 메인 주제가 AI Nowhere, AI Anywhere였습니다. 또 세계 저명 인사가 참여하는 CES 키노트의 대부분의 주제도 AI를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답인 세상인 것입니다. 특히 올 연말에 발표된 노벨상 수상자 발표에서도 AI 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에는 러닝머신을 개발한 AI 과학자 대부 2명이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또 노벨 화학상에서도 우리가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잘 알고 있는 구글의 딥마인드사의 하사비스가 수상하였습니다. AI가 위기의 세상의 해결사로서 큰 기대를 받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할 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연 AI가 진정 세상을 구할 답인지는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티브 호킹 박사는 AI가 붐을 일으키기 훨씬 이전부터 AI의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지 모른다고 경고를 했고, 테슬라의 CEO 머스크도 AI의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북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수시로 날리고 있습니다. AI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삶과 미래 연구소에서는 AI 시스템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고 위험 관리 가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개발해야 한다. 특히 인류를 위협할지 모른 GPT-4 능가하는 모델의 개발은
멈춰야 한다는 공개사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의 AI 정책 자문기관에서는 AGI 도래를 우려하며 안전장치와 AI 감독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AI 연구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 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정리하면 AI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 기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울러 현대 위기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 예를 들면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식량위기뿐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도 인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처럼 양면의 날을 가진 기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는 생성형 AI 기술도 가짜뉴스와 페이크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로 활용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멀지 않아 보이는 AGI 시대를 고려할 때 안전장치 약속 하에 AI가 개발되고 활용 범위가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분별한 경쟁이 인류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경고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아래 메일로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